자, 일본 총리의 미친년 다카이치가 결국 사나이가 표결이 됐습니다. 놀라더라고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최초 여성 총리 탄생에 헉 하고 탄식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뉴스를 먼저 정리를 해보고 왜 이 언니가 됐는지부터 하나하나 중요한 과제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 4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결선 투표까지 간 끝에 나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왜 이게 가능했냐? 원래 이제 인기 투표에서는 신지로가 좀 앞선다. 고이즈미 신지로가 앞선다는 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3위권을 사나이하고 다투던 사람이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좀 더 온건파로 하야시 요시마사 안방장관. 하야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세 사람이 같이 붙는 과정 중에 이 하야시가 신지로의 표를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표가 갈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나이는 그 표가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3등이었어. 2, 3등 수준이었어. 그러니까 신지로하고 하야시가 단일화를 했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 포기를 했으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이겼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근데 완주를 하는 과정 중에 결국은 신지로도 하야시도 두 개로 표가 쪼개져 버린 거죠. 게다가 결선에 가게 되면은 나는 나카이치를 밀겠다라고 아소다로 전 총리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결국 아소파의 선택에 의해서 네, 아소파들은 다 이쪽으로 다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소 전 총리를 부총재에 임명했어요. 네. 아소파가 다 헤쳐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밀어주고 앞에다가 사나이를 내세워놓고 실권은 아소다로가 쥐었다. 그렇죠.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영향력도 발휘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신지로는 싫다. 나머진 괜찮은데 바보가 싫다고 그랬어? 난 바보는 싫다라고 딱 짚었다고 그래요. 아소가 트럼프 측근들하고 친하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래서 왜 신지로가 싫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고이즈미 신지로는 딥스테이트의 조정을 받는 놈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트럼프의 내부 반대 세력인 거죠. 왜냐면 신지로가 진짜로 콜롬비아 대학 출신입니다. 유학을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콜롬비아 대학이 대표적인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출신 학교라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그 대학들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제일 처음에 공격했던 대학이 콜롬비아 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콜롬비아 대학교 애들이 나와갖고 만든 게 CSIS라고 국제전력연구소입니다.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 이야기나 한국에 좀 불리한 얘기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의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데가 어디다? CSIS. 문제는 얘가 CSIS 연구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공부를 잘해서 콜롬비아 갔을 리도 없고요. 그렇죠. 뭐 정치 감각이 뛰어나 CSIS 갔을 리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그냥 나왔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수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후광으로 나와. 트럼프는 그게 싫은 거야. 저 새끼가 되면 분명히 나한테 반기 걸고 덤벼들 거야. 난 그래서 쟤는 싫어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아소가 듣고 지금 미국이랑 무역 협상하고 이 난리인데 지금 여기서 바보 뽑으면 미국이 우리 가만히 안 놔둔다. 요렇게 해가지고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게 썰입니다. 차마 쟤는 미친년이에요라는 말은 못했겠지. 자, 문제는 이제 얘가 미친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현충원 참배 가듯이 신사참배 가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얘가 이걸 보류했어요. 뭐지? 왜 안 갔지? 원래 옛날에 자기가
반민당 총재들한테 왜 8월 15일 날 당일날 신사참배를 가야지 10일 날 가고 5일 날 가고 그러냐고 바로 가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던 거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는 총리로 지명을 받아가지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14일에 저기를 한번 확인 투표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총리 지명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갈 줄 알았더니 안 가고 요거를 유예를 하더라는 거지. 말은 트럼프가 오니까 준비해야 돼서 못 간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오면 골프 연습장을 가야지. 다른 거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회가 되자마자 주가가 역대 네 번째 상승폭인가? 라는 쪽으로 확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20화보다는 좀 똑똑하게 하겠지. 뭔가 선명한 정책을 보여주겠지. 라고 일본 국민들이 잠시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본의 국채 금리가 0.3%까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0.3% 정도가 오른 거예요. 거의 3%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일반적으로 뭐 아르헨티나 같은 데 100%도 넘지만 국채라고 하는 것들은 장기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이율이라고 하는 거는 연리로 따져가지고 1% 넘고 우량한 국가 아니거든요. 일본 국채는 나름 우량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거의 3%에 육박할 때까지 지금 국채 이자가 오르고 있는데 사나이가 되자마자 10% 이상 국채 이자율이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즉 국제적인 신인도는 더 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이는 대무장하겠다. 그리고 대무장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수적인 정책들 극우적인. 그렇지. 그건 보수가 아니지. 극우적인 정책을 통해서 재정 확대하겠다.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얘기만 하면 중거리 미사일들 무장한대잖아. 발사대도 없고 보관대도 없어. 그러니까 군함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군함에다 실어갖고 온대요. 토마호크를 장착을 해갖고 온대요. 미국이 주나? 지금 자기들 전쟁할 물량도 없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확대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국채를 더 질 것이다. 왜냐면 일본이 지금 재정 적자가 GDP의 120%인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재정 확대를 하려고 하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 돈을 더 쓰느라고 국채를 더 질 거다. 그러면 일본 국채 가치 떨어진다. 또는 일본의 통화상에 문제가 생길 거다. 라고 하는 전망이 오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채권 이자가 같이 오르는 이중적인 경향. 그러니까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면한 과제는 미국하고의 무역 협상하고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아펙에 2박 3일 오겠다고 했다가 2박을 다 날려버렸어요. 일본에서 2박을 하고 우리나라에는 아펙은 참석 안 하고 시진핑만 만나러 오겠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아무튼 아펙 오기 전에 일본에서 이틀 동안 사나이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만날까요? 아마도 지금 재정 적자 부분, 그러니까 셧다운 돼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한국이 버티는 바람에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우려나 반감이 올라오고 있는 입장이라 한국은 못 버티니까 일본을 쪼르고 가는 거죠. 일본한테서 제대로 한번 회를 떠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멍청한 기레기 새끼들은 어떡할래? 일본에 더 오래 있는 된다. 한국에는 하루 왔다 간댄다. 근데 누구 정부 하노 이랬는데 병신 난 그 기사 보자마자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일본. 그렇지. 사나이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떻게 커버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털리겠구만. 그래서 이 선거가 있기 직전에 공식적으로 일본이 미국하고 했던 이면 합의를 빵 터트린 거예요. 깜짝 놀랐네. 아까 러시아의 일본 경제 대생상, 그러니까 사실상의 일본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
관료가 직접 외국 언론하고 AFP 통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5,500달러 주기로 한 거 아니었다. 1%에서 2%만 현금 주고 나머지는 보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거를 먼저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난 딱 그 가츠라 테프트 밀리학이 생각이 나. 가스라 그렇지. 우리나라하고 조미 수호 조약을 맺어둬 놓고 그 다음 달에 일본한테 가고 야 나 한국이랑 수호 조약 맺었잖아. 그러니까 그 필리핀 우리가 가지고 니들이 조선 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눠 가지는 걸로 하자. 그럼 내가 조선에서 손 뗄게. 이 지랄을 100년 전에 했던 게 미국이란 말이야.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5,500억 불 네가 현찰 준다고 얘기해. 나는 이거 갖고 한국한테 3,500불 뜯어내갖고 한국 IMF 만들어갖고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내가 다 주워불라니까. 요 국리를 하기 위해서 둘이서 미국이랑 일본이 이따위 쓰레기 같은 협의를 맺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쥐고 있는데 왜 터뜨렸냐. 한국이 버티니까. 아니 한국도 버티는데 일본은 5,500달러를 왜 준다 그래 그러면서 그 모든 비난이 이 협상을 진행했던 이시바 경제재장생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어차피 정권 바뀌잖아. 사나이로 넘어갈 거잖아. 그때 가서 사나이가 이발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 사나이가 해결했네. 사나이가 진짜 되더니 이게 해결이 되네? 사실은 우리가 이러네? 이 꼴을 보기가 싫었던 거야. 그래서 갑자기 공식적으로 우리 그거 서류만 그렇게 썼고 사실은 2%만 현찰 주기로 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를 노리고 일본이랑 미국이 장난질 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에 들어온다고 빠개버린 거야. 미국은 빡칠 노릇인 거지. 한국이 버틴 것도 짜증이 되는데 사실은 한국한테 받아내면 일본한테도 댐택이 씌워갖고 그치. 5,500억 끌어낼라 그랬거든. 근데 뽀록 난 거잖아, 지금. 왜냐면 이미 미국에는 다 9천억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 트럼프 지지자들은. 근데 일본이 먼저 뽀록을 내버리니까 한국이 그 관련해갖고 그럼 5%만 먼저 선납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줄게라고 했던 거를 철회를 해버렸어요. 에이씨, 그럼 우리도 2%밖에 못 줘. 우리가 원래 150억 달러 준다고 수정안 갖고 가고 이 회담하고 있었다니까. 그랬는데 일본이 원래 우리 2%만 주기로 했어. 이 얘기 나와버린 거예요. 그거 전면 대수정 조치 들어갔습니다. 결국 어느 쪽에서도 돈을 못 받아내게 생긴 거고 트럼프는 45일 안에 9천억 달러 들어옵니다라고 자기네 국민들한테 얘기해놨는데 9천억 달러 캐냥은 아무것도 못 건지게 생긴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진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진핑은 만나서 콩만 사달라고 하면 돼. 근데 이 9천억 달러를 일본에 가서 지금 뜯어내야 되는 그렇지. 상황이라 사나이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5,500억 달러 그냥 다 내놔. 뭐 이럴 것 같은데. 진짜. 그렇지. 가서. 거기에 한국이 안 내는 3,500억 달러까지 네가 합쳐갖고 내놔. 네가 그 얘기 꺼내가지고 한국이랑 협상이 틀어졌어. 왜냐면 트럼프 얼굴에 똥칠한 거잖아. 이거 5,500 달러 이거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시바가 왔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빗등을 해준 거지. 사실은 우리 협의 이래. 근데 나 가는 마당에 나 이거 혼자서 뒤집어 쓰고 갈 수 없거든. 내일 내가 애들 터트리라고 할게. 그리고 미리 알려주고 터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시바 고맙잖아. 고맙지. 그래서 이시바는 마지막 퇴임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송 작가가 얼마나 초기에 얘기해. 이거 분명히 5,500억 좀 일본도 휘청하는데 이거 제대로 다 줄 리가 없다. 뭔가 이면 합의 해놓고 나중에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잖아.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 야 나라 간의 조약인데 그런 게 어딨어 그랬는데 그런 게 진짜 있었다는 거야 이 새끼들은. 그리고 이때까지 기레기들하고 국짐에서 전부 다 왜 우리 3,500원 안 주냐 난리 쳤던 새끼들 이거 보면 뭐라고 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 새끼들 말을 듣고 줬어. 윤석열 정권이야. 그래도 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1, 2% 지로 하면서 일본은 이러고 있을 텐데. 이 새끼들은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맞는 말 하나도 안 해. 결국은 이 사기꾼들이 유럽 가짜 문서로 일본을 속였고 일본을 속인 문서로 우리를 속인 다음에 우리 거 수금하면 일본한테 돈 받고 그치. 일본 돈 받았으니까 유럽한테도 돈 받아내려고 와. 하는 사채도 이런 사채가 없는 양아치 짓을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거를 이시바가 내가 이대로는 못 죽어. 내가 지금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이 상황에서 협상 잘못했다는 오명까지 쓰고 갈 수는 없어라는 차원에서 개운하게 이걸 터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버틸 그렇지.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대통령이었으니까 버티는 거고요. 그래서 버티는 과정 중에도 우리가 오히려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출이 늘잖아. 미국에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우리 그렇게 걱정 많이 하지. 올해 성장률 세계 2위, 이득률 세계 2위가 현대차래. 근데 현대차가 자신 있게 관세가 올라도 오늘부터 관세 올랐어요. 미국 차, 이제 일본 차는 15%고 우리는 25%입니다. 관세가 올라도 우리 가격 제 가격 지키면서 갈 거야. 라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딴 데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미국에 투자할 돈을 빼가지고 인도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유럽에다가 바로 수출을 하겠다라고 이 얘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란 말이지. 완전히 외교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거고요. 하나에는 그 발표 때문에 야 이씨 누가 얘기했어? 어떤 새끼야? 이러고 나설 트럼프를 어떻게 달랠 거냐? 이게 지금 산하의 과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일본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베하고 합의를 보고, 이게 아베가 아니라 아소다로하고 합의를 보고 아베 죽었고요. 아소다로한테 사실상의 모든 실권을 넘기고 바지야? 명목상의 형식적인 총리로 최초의 여성 총리로 이름만 갖고 가는 거. 바지 총리로. 바지 총리로. 그래도 나중에 자기 죽어서 묘비에는 쓸 거 아니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이걸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기가 과반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하려고 하면 연합정당이랑 민중당인가? 아니요, 공명당이요. 공명당 그 남녀 호랭개하고 손을 잡고 정책들의 합의를 보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뭘 요구를 하고 있냐면 하나한테 뭘 요구를 하면 전면적인 감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라는 거야 지금. 근데 사나이는 지금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세금을 깎으라고 그러면은 이 정책하고 정반대가 돼가거든요. 그리고 공명당이 사실은 사나이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현재로서는. 말 안 들으면 표결 안 도와줄 거기 때문에. 대놓고 그랬어요, 공명당 대표가. 우리는 나카이치와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찍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택할 카드가 이번에 트럼프 만나갖고 어떻게든 이제 이 사바사바 해갖고 무사히 넘긴 다음에 중의원 해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투표를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당을 털어내고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로 할 수 있게끔 중의원 해산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라는 게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그래서 중의원 해산을 통하고 과반수를 얻으면 그때 가갖고 지금 지가 얘기했던 재무장부터 시작해갖고 하고 싶은 거 재정 지원해서 늘리는 거 외국 투자하는 거 그때 지 맘대로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중의원을 해봤는데 또 과반수에 실패했어. 그러면 책임지고 총리직 던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하려고 해도 대가리 수가 안 되고 그리고 각종 관료들에 대한 임명권이 사실상 지금 아소다로한테 넘어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나이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트럼프하고 멱살 잡히는 거 말고는. 그래서 지금 되기는 됐지만 이 위기 상황에 최초의 일본 여성 총리가 되긴 했지만 지가 후보 입장에서
또는 총리로 지명을 받고자 하는 정치 총리 지망생의 입장에서 했던 얘기랑 앞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는 게 일본 정계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큰 숙제가 완전히 독이 올라있는, 특히 돈독이 올라있는 트럼프를 이틀 동안 어떻게 상대할 거냐. 그거 못 막는다. 트럼프 못 막아. 지금 트럼프는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막아.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는 안 만나는 게 나아.